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한 종목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기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에 대한 좀 이런 자료 근거는 드리긴 하지만 그냥 요거 기사만 읽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뻔한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마시고 꼭 투자에 참고하시는 중요한 자료들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에 대한 우리 기술 투자가 도대체 정확히 어떠한 연관이 있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적인 인사이트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가 뭐 테마성이든 지속성 있게 올라가든 일단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연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주식은 우리 기술 투자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정확히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장 기업인데 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제 창업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그래서 두나무가 초창기에 기업을 설립을 할 때 그때부터 투자했었던 게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국내에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선 지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지갑을 만들 수 있는 거래소, 주식으로 치면은 뭐 유안타증권, 뭐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 증권사 역할을 하는 게 코인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코인 거래소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두 곳인데 업비트 그리고 빗썸, 이 두 가지 거래소가 가장 유명한 국내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업비트가 국내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 업비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사가 바로 두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업비트 국내 거래소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나무고, 이 두나무의 지분을 7%가량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기술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나무는 비상장 기업이라고 했죠. 근데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비상장 기업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은 두나무라는 비상장 거래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당 25만 6천 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을 추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8조 8,522억으로 시가총액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비상장 기업인데 상장하면은 더 높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니콘 기업으로 몸집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지분을 7%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우리기술 투자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내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거래소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두나무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비상장 거래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가 같이 커플링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주 최고가가 최근에 또 이제 기록을 하면서 27만 원 기록을 하고 지금은 약간 쉬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신고가, 두나무도 계속해서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여기에 같이 커플링이 되는 우기투도 당연히 방향성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비트랑 빗썸이 레버리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내 레버리지가 가능하게끔, 현물 레버리지가 가능하게끔 법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업비트에 대한 모멘텀을 봐야 두나무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오르건 내리건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 얘는 거래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거래 중개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그 중간에서에 나오는 수수료로 수익을 버는 애들이다. 아까도 증권사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스피 5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코스피 5천 가려면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도 시장의 유동성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커다랗게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증권사다 하면서 증권사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두나무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우리가 1억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가 허용되면은 1억으로 해외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25배, 200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선물 거래소가 있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시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1억 가지고 125억어치를 매수하거나 200억을 매수할 수가 있는 이런 레버리지 시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이 두나무에서 레버리지가 예를 들어서 한 10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에 대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10억에 대한 거래 대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레버리지는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억을 10번 사고 팔면은 100억에 대한 거래 대금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한 수수료, 그 전에는 그냥 1억 있는 사람이 1억 가지고 사서 1억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로 10배, 그리고 이걸로 짧게 사고 파는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수수료가 더욱더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두나무는 기업에 대한 가치,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두나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코인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만들어지면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도 부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얘기를 다 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모자르다 보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나무에 대한 거래소 모멘텀, 그리고 레버리지 시장에 대한 모멘텀 정도만 일단은 체크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차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번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 시도는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대를 지금도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요 구간이다. 여기 구간을 돌파하면은 박스권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고가 영역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에 대한 선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라인을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21년도 4월에 한번 돌파를 하다 실패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돌파 시도했다 실패, 여기 실패, 여기 실패,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가냐마냐 그런 구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구간을 이번에도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너무나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두나무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 투자도 당연히 여기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일단은 여기 구간을 계속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서 매수하거나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라가다가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이때만큼에 대한 폭발적인 거래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보통은 요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 우리가 매도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만 매수세도 높지만 매도세도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거래라는 게 단순하게 매수만 있다고 해서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도가 있다고 해서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와 매도가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거래량은 무슨 뜻이죠? 체결이 됐기 때문에 떠 있는 거래량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도 증가를 하고 매도도 증가를 한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매도가 이기게 됩니다. 왜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수익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를 백날천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매수세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매도세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시세를 분출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이런 구간이 분명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거래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이긴 한데, 여기 구간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막 빵 터지기 시작을 한다, 5천만 주 이상 기본 베이스 깔고 요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매도를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구간은 일단 차트적인 위치상으로는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이클이 크게 오진 않았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시장에 대한 변수라든지 코인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조정받고 한 요 정도까지 횡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든지 손실비용이 어느 정도 적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은 바닥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런 부분만 잘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타점이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 이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고 기회비용을 높일 수가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뭘 보셔야 된다? 두나무에 대한 가치. 근데 이 두나무에 대한 가치는 뭐가 결정이 된다? 거래량. 그래서 이 거래량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레버리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플러스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여러 가지 박자를 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급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적절한 매수 자리는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리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을 수가 있느냐, 단순하지만 명확한 그 차이점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주식 수익률, 주식 계좌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근거가 명확하고 투자 포인트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추가적인 정보 자료 신청을 하셔서 앞으로에 대한 그럼 우리 기술 투자 정확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전략 꼭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